달로 간 코미디언 시작할게. 안미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안미선이라는 인물은 PD야. PD고 아버지가 코미디언이었어. 이 아버지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야. 나가 나오는데 이 나는 안미선과 사귀었고 지금은 사귀지 않는 상태야. 안미선의 아버지 코미디언인 안복선의 아버지 안복남이 사라졌거든. 행방불명 됐는데 실명 상태야. 실명 상태에서 행방불명 되었는데 이 딸인 안미선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걸 누구한테, 나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이제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편지로 보내면 그걸 갖다가 나가 다시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된 거야. 편지에 따르면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 편지? 안미선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지, 그지? 서술자 나가요. 서술자 나가. 편지를 통해 접한 안미선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주는 그런 형식이야. 요약해서 들려주는 형식이고, 2001년 9월 11일 텔레비전으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 자, 요거 실제 사건이야. 소설인데 실제 사건들, 실제 인물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연성을 부여하고 사실성을 주는 효과가 나오지, 그지? 2001년 9월 11일 텔레비전에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방송이 보도된 걸 보고 안미선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은 거야. 미국 실명 상태에서 미국에서 행방불명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이 2001년 9월 11일 이 사건은요, 안미선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요.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름이 안복남이야.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침이면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얼음물에 담가둔 물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아직 어렸던 그녀를 바라볼 때면 금정색 뿔테 안경 너머의 두 눈동자가 연민으로 젖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감정이 없는 짐승처럼 일없이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때가 더 많았다. 여기까지 간료를 하고요. 안미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긍정적이지는 못하지, 그지? 아버지의 모습이고, 자식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버지의 모습이야. 소외된 아버지의 모습.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 근처 삼남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다가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이것도 실제 사건이야.
실제 사건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개연성을 높입니다. 이게 안봉남이 눈을 다친 계기, 나중에 실명했다 그랬잖아, 그치? 안봉남이 눈을 다친 계기고, 이리역 폭발 사고 때, 그때 극장 지붕이 모두 날아간 삼남 극장에는 하춘화도 있었고, 실제 하춘화가 있었어요. 이주일, 지금 돌아가셨는데 개그맨 이주일도 실제 그때 이리역 폭발 사고에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리역 폭발 사고가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개연성을 높입니다. 개연성이 뭐니? 있음직한 일, 앞뒤의 원인과 결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거. 요게 개연성이야. 있음직한 일인 거야. 늘 짜증스럽다는 듯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1980년 5월 1970년대 내내 보조 MC로 지방 쇼단을 전전하면서 무명 생활을 그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TBC 방송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7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하느라 안경 벗은 금은색 뿔테 안경을 낀 바보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초점이 잡히지 않은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할 때 수치심을 느꼈다. 자, 이게 안미선이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느낀 이유,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정말 바보 같은 거야.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거야. 자, 요게 수치심이 아버지에 대한 안미선의 감정이지. 아버지에 대한 안미선의 감정. 그래서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할 때면 동네 골목길이나 전신지에 붙은 계란 모양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는 걸 자랑하던 두 오빠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TV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환호작약하는 동안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귀를 틀어막고 라푼젤이 나오는 동화책만 들여다봤다. 오빠들은 좋아했는데 안미선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야. 유랑극단 시절부터 그녀의 아버지 레퍼토리는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이었다.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간을 구해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부 역을 맡아 시종 일관 개수나무에 부딪히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깨에 속아서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 중략 부분 군부 세력이 수건했던 80년대 코미디언 안봉남은 대통령을 성군으로 부르는 등으로 연기를 인정받아 방송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게 수치심을 느낀 두 번째 이유야. 수치심을 느낀 이유 두 번째.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야. 정부 주도 대규모 문화행사였던 국풍 81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 PD 일을 하며 기록물을 찾다가 영상 기록을 통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녀 안미수는 그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선다. 자, 이게 나가. 이렇게 해서 안미순이 아버지를 찾았구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안미순의 행적. 안미순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래도 PD가 된 다음 꾸준히 아버지의 모습을, 흔적을 찾아다니는 거야. 아버지는 행방불명됐고 나는 점자도서관 관장에게 CD를 전해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적힌 부탁에 따라 점자도서관을 방문한다. 이제 여기는 점자도서관 이관장과 대화야. 점자도서관 이관장과의 대화고 이관장의 얘기야. 그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청각으로 봐서는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답하면 아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건 자, 시각장애인들이 이관장도 시각장애인이겠지 그지? 시각장애인들이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이야.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 소리를 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앞에 없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물론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시각적 잔영이겠지만 꿈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멀기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시각적 기억은 희미하나마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관장은 말을 끊고 물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위에 놓인 종이컵에다 물을 받아서 탁자 위에 놓은 뒤 그의 손을 장까지 잡아 끌었다. 자, 이 손은요.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지, 그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고, 그리고 감정을 파악할 때도 시각장애인들이 감정을 파악할 때도 손을 사용하고요. 이관장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 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왼쪽은 무한대의 공간인데 그걸 아는 비장애인들은 드물죠.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1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번 죽은 뒤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아마 1981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 전까지는 봤고 그 이유는 못 보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건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 강화문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강화문 거리는 1981년 여름까지의 강화문 거리죠. 안구를 적출한 뒤에는 전에 한번 가본 곳일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웠어죠. 그러면 안구 적출이요. 1981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 이 강화문 거리에 이 광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를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할 테죠. 완강하게 과거의 시각적 잔영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통해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 PD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PD의 아버지는 코미디언 안봉남 씨라는 건 아시겠죠? 이번 편지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알고 이간장이 만나기 전에 안봉남이 안미선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왔다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안 PD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겸연쩍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은 없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국풍 81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안봉남 씨가 아주 유명할 때였습니다. 국풍 81까지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그럼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 설명하다가 누구한테 설명했다는 거야? 안미선이, 그치? 자, 안미선이 이간장과 안봉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된 화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다. 누구하고 대화했다는 거야? 이간장하고 안미선이. 뭐에 대해서? 국풍 80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안봉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국풍 80일은 안봉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미선과 이간장이 나눌 기회가 된 화제가 됩니다. 그때는 안봉남 씨가 아주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 안봉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 PD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PD는 침을 삼키며 머뭇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몰래 판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니요? 연예인이니 돈도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를 받았더라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PD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버님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안 PD가 되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고 해도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개수나무에 부딪히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거나 떨어진다면 눈앞이 희뿌연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미선은요 아버지가 그의 시력이 안 보일 지경에 있는 것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이간장이 안미선과 있었던 일을 나에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걸 인용해서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PD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기척이 없으면 이 간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지? 사람이 앞에 있는지 몰라요. 말했다시피 제 앞에서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줄 알았어요. 거기 있습니까?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드럼드럼 손을 뻗었는데 그랬더니 안 PD의 얼굴이 만져지더군요. 새벽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물자국이 있다는 거지. 안미선이 지금 울고 있었던 거야. 안미선이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어요. 젖은 목소리로 안 PD가 예, 저 여기 계속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미선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연기를 하고 그런 줄 몰랐지, 그지? 그냥 자기네들 버리고 도망간 줄만 알았던 거야.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